그 녀석은 나와 내 사건에 관한 것을 논문으로써 문단에 진출하려 하고 있는 거야. 그 때문에 날 찾아온단다. 제 입으로 그러더군. 뭔가 경향적인 것을 쓰고 싶다나. 그는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환경에 좀먹히어 희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말이다. 나한테 설명해 주더군. 사회주의의 색칠을 한다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사회주의의 색깔이건 뭐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 녀석은 이반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너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 그런데도 내가 그 녀석을 쫓아버리지 않는 것은 놈이 영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녀석이 너무 우쭐대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해줬지. 까라마조픈의 인간들은 논팽이들이 아니라 철학자들이다. 왜냐하면 진짜 러시아인은 모두 철학자가 아니야. 그러나 너 같은 인간은 학문이야 했겠지만 철학자가 아니라 농사꾼이다. 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녀석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증오에 가득 찬 표정으로 웃어대더군. 사상이 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말해줬지. 이래서 나도 최소한 고전주의에 한몫 끼게 된 셈이다. 미자는 갑자기 끌끌대고 웃었다. 어째서 형님은 이제 다 틀렸습니까? 금방 형님이 그러셨지요. 하고 알료샤가 가로막았다. 어째서 다 틀렸느냐고. 실은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요즘 나는 하느님이 불쌍해졌다. 그래서 그런다. 하느님이 불쌍해졌다고요. 그 까닭은 이렇다. 바로 여기 이 머릿속에 그 뇌수 속에 신경이란 것이 있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생긴 꼬리 같은 것이 있다. 말하자면 그 신경에 꼬리가 있는 거다. 그래, 그 꼬리가 떨리면 즉각 말하자면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하자. 그러면 그 놈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다. 바로 그 꼬리가 말이다. 이렇게 떨리면 영상이 나타난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잠깐 한순간 1초가 지난 뒤에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일종의 찰나가 나타난다. 아니, 찰나가 아니지. 쳇, 답답하군. 어떤 영상이 말하자면 어떤 물체랄까 사건이랄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좋아. 이런 까닭으로 나는 관찰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꼬리가 있기 때문이며 내게 영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신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건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란다. 어제 라키친이 와서 들려주더군. 난 그 얘기를 들으니 마치 불에 댄 기분이더라. 알료샤, 이건 훌륭한 학문이야. 새로운 인간이 잇따라 나오지. 그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역시 하느님이 불쌍하단 말이야. 아니,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하고 알료샤는 말했다. 하느님이 불쌍하다는 얘기 말이냐. 그런데 화학이 있잖니. 알료샤, 화학이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수도사님, 옆으로 조금 비켜주십시오. 화학님이 납십니다. 라키찌는 하느님을 싫어하지. 끔찍하기도 싫어하지. 이게 그런 자들 모두의 급소야. 그런데 녀석들은 그걸 감추고 있는 거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느끼지 않는 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일도 있었지. 어떤가 자네는 평론진에 한몫 끼어도 그것으로 밀고 나갈 참인가 하고 내가 물었더니 그 녀석은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을걸요 하고는 웃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지.
하지만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느님도 내세도 없다면 말야. 그러고 보면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건가? 그러자 녀석은 아니 그럼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고 웃더란 말이야. 영리한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영리한 인간은 교묘하게 단물을 빨아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을 죽였지만 속절없이 덫에 걸려 감옥 안에서 썩어가는 거요. 이렇게 나한테 맞대놓고 짓거리지 않겠니? 돼지 같은 자식이. 나도 전 같으면 당장에 번쩍 들어서 밖에 내던져 버렸겠지만 지금은 잠자코 듣고 있는 거야. 그 녀석은 여러 가지로 제법 똑똑한 소리도 하고 글도 제법 잘 쓰거든. 한 일주일 전에 그 녀석은 어떤 논문을 나한테 읽어 주었는데 나는 그때 거기서 석 줄가량 베껴뒀었지. 잠깐 기다려봐. 이게 그거다. 미자는 급히 조끼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어 읽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의 인격을 자기와 현실과 대결시킬 필요가 있다. 어때? 넌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하고 알료샤는 말했다. 그는 호기심을 띠고 미자를 바라보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도 모르겠어. 모호하고 분명찮아서 말이야. 하지만 그 대신 제법 재치가 있잖아. 모두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지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거든. 하고 녀석은 말하는 거야. 놈들은 남의 입이 무서운 거야. 거기다 시도 쓰거든. 그 비열한 자식이 말이야. 홀라꼬바 부인의 발을 시로 읊고 말이다. 하하하. 저도 들었습니다. 하고 알료샤가 말했다. 들었어. 그럼 그 시도 들었니? 아니요. 그 시는 내가 갖고 있지. 내가 한번 읽어주마. 아직 너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서 모를 테지만 그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정말 그 녀석은 나쁜 놈이야. 3주일 전에 그 녀석이 나를 놀릴 생각으로 당신은 불과 3천 루블리 때문에 덜컥 걸리고 말았지만 나는 15만 루블리를 슬쩍 해서 어느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빼째르 부르그의 석조 가옥을 한 채 살 테니 두고 보시오 하고 말하지 않겠니? 그러고는 홀라꼬바 부인을 슬슬 꿰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는 젊을 때부터 그다지 영리하진 못했지만 40이 되더니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다고 말하더군. 하지만 무척 감상적인 여자죠. 그 점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 생각이요. 그런 다음 빼째르부르크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발행할 참이지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추잡스럽고 엄탕한 침을 흘리고 있더란 말이다. 그것도 홀라꼬바 부인에게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15만 루블리 라는 돈에 침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 녀석 매일같이 나한테 와서는 문제없다. 문제없어. 틀림없이 함락시키고 말 테니 두고 보라면서 우쭐 댔지. 그러면서 빙글빙글 천하에 웃곤 했었어. 그런데 그 녀석 벼랑간 쫓겨나고 말았단 말이야. 베르호찐의 계책에 넘어가고 만 거지. 베르호찐 녀석 대단한 놈이야. 말하자면 그 녀석은 쫓겨나기 위해서 그 바보 여자에게 부지런히 입을 맞춘 격이지 뭐야. 그 녀석이 뻔질나게 나한테 드나들 무렵 그 시를 지었지. 생전 처음으로 더러운 일에 손을 댔소. 다시 말해서 시를 쓴단 말이요. 농락하기 위해서지. 말하자면 세상을 위해서요.
그 바보 여자한테서 자본을 끌어내 가지고 그것으로 공익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려는 것이니까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말이다. 그런 녀석들은 어떤 추악한 짓을 하든지 꼭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떠들어대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나 아무튼 당신의 그 뿌시킴보다는 더 잘 썼을 거요. 우스꽝스러운 시 속에 국민적 비애를 교묘하게 가미했거든. 이렇지 않겠니? 하기야, 뿌시킨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나도 알아듣지. 만일 참으로 재간 있는 사람이 그저 발에 관해서만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 녀석 자기의 그 논팽이 같은 시를 끔찍이도 자랑하거든. 그런 녀석의 자기 자랑이란 정말 못 들어주지. 이만저만 해야지. 사모하는 님의 병든 발이 낫기를 빌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 놓았군. 여간 약은 놈이 아냐. 어떤 발이든가 이 발은 조금 부어오른 이 발은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하면 붕대나 감아서 병신 만든다. 발을 두고 나는 한탄 아느니 그것은 뿌시킨에 맡기면 된다. 내가 슬퍼함은 머리 때문, 사상을 못 깨닫는 머리 때문, 조금은 깨닫는 듯 보였을 때 발이 그것을 방해했다. 발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머리가 어이 깨달을 소냐. 그 놈은 돼지야. 정말 돼지야. 그러나 바보 자식 제법 재미있게 만들어 놨어. 사실 국민적 비애도 가미되어 있거든. 한데 쫓겨났을 때는 화깨나 났을걸. 아마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았을 거야. 그 사람은 벌써 복수를 했는거려 하고 알료샤가 말했다. 홀라꼬바 부인에 관한 욕설을 투고했습니다. 알료샤는 슬루히지에 실린 기사 이야기를 간단히 미자에게 들려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